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야기 들려주는 언니 이병순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은 일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켠으로 마음이 좀 무거운 일, 자꾸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사모님이 계셔서 제가 집을 보여드리고 최종적으로 오늘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네, 3억 9천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는 월세를 찾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저희가 하고 있는 아파트는 사실 월세는 별로 안 나오고 거의 전세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월세는 물건도 없고 사모님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었고 그렇다 보니 전세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은 전세로 먼저 안내를 해드리기 전에 사모님이 대출이 먼저 가능한 여부를 제가 물론 뭐 평가는 안 했지만 기본적인 거 여쭤보고 이분이 정말 대출이 가능한지를 제가 먼저 판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대출 나오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전세로 쭉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 월요일 날은 월세로 안내를 했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최종적으로 전세 물건으로 제가 안내를 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은행 연결해서 대출 가능 여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입금 들어가서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요. 그래서 기분은 좋은데 이제 마음에 짐이 하나 있다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얼마 전에 월세 계약을 했어요. 월세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1억에 보증금 5천에 월 차임 95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요 집은 지금 현재 입주하는 아파트 말고 그 전 한 달 전부터 입주했던 아파트인데 지금 현재 입주한 아파트보다 조금 금액이 좀 저렴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계약서 쓰는 날인데 제가 이제 어제 최종적으로 서류 안내해드렸고 이제 오늘 계약서 쓰는 날이라고 공지는 했지만 이제 오늘 임대인분께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길 본인은 지금까지 월 차임 다른 곳에 월세를 냈는데 월 차임이 밀려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사항에 월 차임을 밀렸을 때 추후에 연체 이자료를 부담을 한다라는 이 문구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금리는 뭐 13% 본인이 이렇게 적어서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은행 금리가 기준 현재 뭐 은행 담보대출이 3% 정도 잡는다 하면 뭐 가산세 한 달에 7%, 두 달 후에 8%, 뭐 7, 8, 9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은 제가 임차인분한테 안내를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당연히 임차인분도 오케이 해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저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임차인분한테 날짜 안내도 할 겸 오늘 계약서 날이라고 안내도 할 겸 같이 전화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임차인분이 하는 말씀이 지금까지 본인도 지금 현재 집이 여러 채가 있고 다 월세를 지금 주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문구를 본인은 넣은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입자분이.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용납을 못하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싫다. 그러니 임대인을 다시 설득을 시켜달라. 저한테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장님, 임대인 분이 지금까지 월세를 다른 집을 냈는데 월 차임이 잘 안 들어와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어차피 사장님도 월세 잘 낼 건 알지만 잘 내시면 이 문구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 문구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본인은 월 차임은 잘 내긴 하겠지만 그런 문구 들어가는 월세 계약은 부동산에서 중개를 해줘야 되고 물론 자기가 월세는 잘 내긴 하겠지만 그런 문구 들어가는 것 자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본인이 등기부등본도 쭉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물건을 갖고 있다. 월 차임은 다 내고 있지만 받고 있지만 한 번도 그런 문구를 넣은 적 없으니 부동산에서 해결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의 짐이 확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임대인분도 전화통화로는 설득이 안 되실 분이었거든요, 제가.
네, 상담을 했을 때. 그래서 일단은 오시면 얼굴을 보고 다시 말씀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근데 대표님이 그러면 일단 오시면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오시고 나서 세입자 임대인분이 먼저 다행히도 오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인분은 본인 이제 쭉 월세 차임 임대가 밀려서 고생을 했던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그 문구가 본인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끝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세입자분이 오셔서 계약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더니 이제 세입자분이 왜 나하고 상의도 없이 이런 문구를 얘기를 하냐 해서 좀 언성이 좀 높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언성 높여지고 좀 어떻게 계약이 해지되고 좀 큰 소리가 나면 어떠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임대인분이 이제 세입자분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사장님, 제가 이걸 월 이자를 연체료를 받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차임을 받아서 월 대출받은 이자를 93만원 정도 내야 되는데, 월 이자가 차임이 안 들어오면 본인은 이자를 못 내면 연체를 붓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월세를 냈는데 한 6개월 이상 밀려서 보증금에서 뭐 그걸로 이제 대체를 하면 되긴 하겠지만, 연체료가 나와서 본인은 연체료를 부담을 했다, 손해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본인은, 물론 사장님이 월차임 잘 낼 건 알겠지만 그 문구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제가 거기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으니. 그랬더니 그러면 임대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출 금액에 연체를 했을 때 그 연체이자가 걱정이 돼서 사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네, 임대인분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이게 13%는 문제가, 거기에 이제 그 11%로 썼었거든요. 이거 11%는 이해가 안 되니까 문구를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추후에 차임이 연체 시 우리 임대인 대출 받은 이자가 연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체료를 우리 임차인분이 부담을 한다. 예, 그런 문구로 넣어가지고 어떻게 결론은 잘 해결이 돼서 예, 계약이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계약 쓰는 동안에도 한 10분 정도 서로 이렇게 논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입장에서 제가 대표라고 하면 제가 나중에 계약서를 쓸 건데 좀 부담도 많이 가고, 계약서 쓰는 게 물론 좋은 분도 있고 깐깐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험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오늘 제가 또 한 번 느꼈고, 서로 계약서 쓸 적에 특약사항을 잘 미리미리 좀 안내를 좀 해서 이런 부분이 뒤에 얘기가 안 나오지 않게 좀 얘기가 잘 돼야 되지 않겠나. 미리 계약금 넣기 전이라도 미리 확인해서. 근데 이제 이분은 계약금 넣고 이후에 말씀하신 거라 임차인분도 용납을 할 수 없었고, 임대인분은 그 내용을 들어갔으면 좋겠고, 사실 계약금 전에 이런 내용이 다 오가고 했으면 사실 뭐 임차인분은 그런 문구가 싫으면 계약을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내용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이미 입금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오가니까 뭐 해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오늘 마음의 짐이 조금 하루 종일 무거웠습니다. 오늘 계약은 있었지만 기분은 좋은 건 둘째치고. 그래서 오늘 퇴근하는 길에 너무 발걸음이 가볍고 어차피 해결이 됐으니까요. 물론 오늘 대표님이 고생은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대표로 되면서 저런 모습이 그려지니까 좀 부담이 확 들어오는 게, 좀 긴장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이게 경험을 좀 많이 쌓아야 되겠구나라고 오늘 한번 느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주말이니까 좋은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